예, 안녕하세요. 쿠쿠루입니다. 예, 이번 주에 있었던 팔란티어 주간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국가보훈청의 계약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이 아이스 팔콘과의 계약 해지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쉘프 오퍼링이라고 유증과 비슷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서 지금 24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국가보훈청 제양군인회랑 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21년 9월 30일부터 22년 9월 29일까지 약 1년 동안 SAS 솔루션 관련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은 약 90밀리언 달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내부자 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도 알렉스 카프가 매도를 했습니다. 9월 달은 8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알렉스 카프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 동안 약 3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약 191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500에서 600억 정도 매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ICE와 계약을 해지하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ICE라는 것은 이 이미그레이션 앤 커스터머 엔포스먼트라고 이민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E의 팔콘 프로젝트는 현재 팔란티어가 계약을 맺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의 RAVEN 레이븐이라는 플랫폼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와의 계약은 11월 말에 만료가 될 것이며 아마존의 레이븐으로 대체 예정이라고는 이 내부자가 말한 거기 때문에 루머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IC 계약 만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참 많이 있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IC 계약 해지만 봤을 때는 단순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악재가 맞습니다. 악재가 맞다고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뿐이 없다. 팔란티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다른 기업의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필수적인 게 아니라 대체가 가능한 그런 플랫폼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악재이긴 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봤을 때는 악재이긴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IC이라는 정부 기관은 기업에서 좀 꺼려하는 그러한 정부 기관입니다. 왜냐면 이민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나 다른 그 근접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강제적으로 추적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과의 계약이 해지가 된다, 만료가 된다는 것은 팔란티어의 이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팔란티어는 정부와의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계약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료가 된 한 것만 봤을 때는 좀 아쉬워 보이지만은 다른 정부 기관과 이렇게 질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로는 이 쉘프 오퍼링입니다. 쉘프 오퍼링은 어떻게 보면은 유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쉘프 오퍼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레딧이나 야후 파이낸스에서의 정보를 좀 많이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 쉘프 오퍼링을 하기 위한 그 자료를 SEC에 제출을 했고 이제 쉘프 오퍼링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팔란티어가 왜 쉘프 오퍼링을 했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인수할 기업을 찾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쉘프 오퍼링을 했을 것이고 부정적일 경우에는 세금이나 경영 등의 이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쉘프 오퍼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란티어는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쉘프 오퍼링을 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팔란티어가 쉘프 오퍼링을 한 목적과
어떻게 계획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팔란티어 내적인 요인이 있었고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이 미국의 디폴트 이슈랑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팔란티어 내부적인 이슈로는 이 정부 계약과의 연장, IC 정부 계약의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도, 그리고 쉘프 오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24달러 정도 되는데, 이 다섯 가지 이슈가 팔란티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이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국의 디폴트 이슈 관련해서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이슈는 미국이 매번 부채 상환 한도를 증가시키면서 그 디폴트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테이퍼링 또한 11월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디폴트 이슈와 테이퍼링 이슈는 반영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부 계약의 연장, IC와 같은 계약 연장은 지난주 내내 뭐 한 마이너스 20% 정도 드랍이 됐는데, 그 뉴스로 인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자 매도와 쉘프 오퍼링, 이 두 가지는 팔란티어 주가에 영향을 지금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도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쉘프 오퍼링 같은 경우는 발표된 게 9월 30일, 10월 1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쉘프 오퍼링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쉘프 오퍼링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라든지 어떤 기업의 인수라든지 이러한 계획으로 발표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쉘프 오퍼링을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오피셜로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목표와 계획을 갖고서는 쉘프 오퍼링으로 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시점은 이 쉘프 오퍼링을 한 시점과 그리고 목적과 계획을 발표하기 전의 시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시점은 목적이나 계획도 모르고 쉘프 오퍼링만 했다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악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쉘프 오퍼링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는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 약간 혼란이 있고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제가 생각하는 팔란티어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프 오퍼링 관련해서는 목적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기업 인수나 투자를 할지라도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 오피셜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단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쉘프 오퍼링을 한 예시 기업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라든지 BNGO, 그 UAVS 같은 많은 기업들도 이 쉘프 오퍼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쉘프 오퍼링을 했을 때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기업마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C의 팔콘 계약이 연장이 못하는 것,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정부와 팔란티어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팔란티어와 정부 이 관계에 대한 가치가 뭐 바뀌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슈 하나로 29달러에서 24달러로 좀 주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힘들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이 쉘프 오퍼링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힘들었지만 다음 주도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해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크크로였습니다.